2023년 5월 25일에 이루어졌던 통화 내용입니다. 5월 25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들어볼게요. 자, 2023년 5월 17일 이 날짜는요. 법무부 감찰 결과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날이다라고 확인해 준 날짜입니다. 물론 박상용 검사는 여전히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있었던 날이라고 법무부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9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처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자필 진술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었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지사한테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떤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던,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술 방향이 바뀌었던 그날이 5월 19일이에요. 다시 5월 17일 연어술 파티, 5월 19일 이화영 전 지사의 첫 진술 변화, 이재명 지사한테 김성태 내용을 보고했다. 그리고 나서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 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자꾸 미룹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 5월 26일에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요. 5월 26일에 조사를 받겠습니다. 바로 그 하루 전날인 5월 25일에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보시죠. 그리고 저기 이해찬 대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동평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진미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그 이해찬 대표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 얼마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성태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줬다는. 그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예.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뭐 특별하게 한데 그거는 순수히 이해찬 씨 그 대표 퇴임하시고 나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싹 묻는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간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이해찬에 이어 이재명 등장합니다.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이다 이건가요? 정치자금 위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지금 돈봉투도 문제인데 이거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민주당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된 내용은 아니고 그런 아직은. 부분이 있어서 저 그걸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해찬도 이해찬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지금 뭐 사실 부지사 믿는 사람 부장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이 서민석 변호사죠. 조금 뭐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 지금 부지사도 힘들고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자, 연어술 파티 이후 5월 19일 첫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변화, 그리고 나 26일에 조사 받을래. 그 하루 전날 이루어진 통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사실 이해찬 대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이라기보다는 네네. 이해찬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정치적 은인인 사람인데 이해찬 대표 사무실, 그리고 그 사무실 비용 얘기 나오고 거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직 수사가 된 내용은 아니다. 솔루션을 제시해달라. 이거 그야말로 협박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19일 날 아까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처음으로 진술이 바뀌었는데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재명을 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지를 했고 지시를 했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야 네.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나 내일 받겠다. 26일날 받겠다 했으면 요거를 잘 단도리를 쳐가지고 제대로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전화를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협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이 이해찬
그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실 이거 돈 받은 거다. 매달 2천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뭐 지사도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유사 사무실, 유사 선거 사무실로 운영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돈도 봉투도 있고 돈 봉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민주당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마치 어마어마한 수사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걸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그 맥락이에요. 그 당시 민주당이 네.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그 돈봉투 의혹 때문에 지금 좀 힘든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예, 예. 그걸 이렇게 될 수 있다. 연상시키게 일부러 네네. 돈봉투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화영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제대로 네. 진술을 해주면 뭐 묻어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간에 서민석 변호사가 그건 묻는다라고 그런 질문했던 얘기도 게 나오죠.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런 말도 나오고 네. 그런데 아니면 이걸 그대로 수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나쁜 게 예를 들어 진짜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수사할 거리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수사할 것처럼 하면서 진술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협박인 거죠. 검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로 회유와 협박을 다 한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회유는 그 전에 이제 녹취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재명을 완전히 주범으로 올리면 당신은 종범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공익 제보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보석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 영장 청구 추가 안 할 영장 수 청구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제대로 진술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제대로 진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해찬에 대한 수사가 다 들어간다. 민주당도 다 수사가 들어가서 엉망진창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술을 하루 네. 남겨놓고 이야기를 네, 조사를 하는 거죠. 하루 남겨두고 네. 사실 처음 이 전용기 의원이 폭로를 했을 때부터 조금씩 음성 녹취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뭐 하루는 KBS가 단독 보도를 해요. 그 다음에 MBC가 단독 보도를 해요. 그랬더니 박상용 검사가 주장을 하기로는 봐봐라 KBS 보도 내용과 MBC 보도 내용이 상충되지 않느냐. 이거는 결국은 뭐 저쪽이 거짓말하고 내 말이 맞다는 거를 이걸 오히려 증명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계속 또 반론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요 녹취도 굉장히 분량이 좀 길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짧게 공개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전용기 의원이 오늘 오후에 하나를 더 공개했습니다. 하나를 더 이것도 꽤 길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쭉 들어볼 건데 저희가 따로 편집 안 하고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거 내용 그대로 들어볼 건데 이것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전용기 의원이 오늘 오후 국정조사장에서 녹취 공개한 거는 6월 19일 녹음 파일입니다. 6월 19일. 요것도 6월에 대한 어떤 시계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5월 26일 조사 하루 앞두고 전화가 이루어졌었죠. 5월 26일 조사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점점 6월 들어서 진술이 굉장히 구체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6월 18일 갑자기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수사 방향을 좀 맞춰서 가던 진술이 다시 바뀝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인 6월 19일 녹취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문승욱이든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문승욱 씨나 그 독하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네.
자, 요거 내용은 일단 저도 이거를 뭐 깊이 보진 못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어떤 굉장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와 공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뭐 뒷부분에 가서는 지인 이름이 나옵니다. 지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참고인이 돼버린다. 약간 회유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인 돼버린다.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의 법카 이런 것들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압박과 회유가 다 들어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제가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네. 이게 이제 이재명과 공범으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제3자 뇌물이든 이재명과 공범으로 간다. 그러면서 신진우 재판관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될 거다. 이건 뭐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당신 혼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단순한 이 사건이 되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거물과 이제 엮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사건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네. 사건이 커지는 거고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중심으로 가면 이전 부지사는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사건이 커지면 네. 이재명한테 모든 게 가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밖에 나가게 될 거다. 맞아요. 보석으로 나가게 될 거다. 보석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나갈 겁니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 사건 누구누구 사건 나옵니다. 그 사건들은 그냥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되는 거다. 네, 네. 뭐냐면 이 사람들도 다 피의자로 이제 갔는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건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거니까 다 참고인으로 빠지게 네. 되고 지인 관련하거나 법과 관련한 것도 이제는 뭐 그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 이제 다 묻어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사건은 사이즈가 커질 거고 이재명 중심으로 갈 거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떨어지는 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한 날짜가 6월 19일. 그 하루 전인 6월 1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입장을 바꿨던 날. 그 다음 날 이런 그렇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국정조사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일단 뭐 약간 해프닝이라고 하면은 원래 오후에 출석하는 걸로는 국정조사팀에서 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국회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기관에 통보했다 국회에서는 박상용 검사는 검찰이 받았다. 검찰 조직이 나를 너무 방치한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 어쨌든 오후에 참석을 했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요거 본인이 정말 주장하는 게 100% 진실하고 맞다면 증인 선서를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본인이 증인 선서는 거부하되 위원들 질문에는 대답하겠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고발당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은 녹취록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막 대답을 했는데 저쪽에서 녹취록을 딱 틀었는데 자기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면 거짓말한 게 그 바로 자리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니 들통이 날 수 있으니 네. 일단 대답은 하는데 나는 그 선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쭉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방해 왔던 것들의 신빙성에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국정조사도 진행이 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자, 오늘 국민의힘이 서민석 변호사를 고발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통신비밀법 위반, 뭐 명예훼손, 형법상 비밀 누설 등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박상용 검사도 이미 고소와 고발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놨고 서민석 변호사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박상용 검사를 고소해놓은 상황이라서 서로 맞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대검찰청의 감찰도 지시가 내려왔죠. 법무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각자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네.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하는 거고, 특히 감찰은 이게 이제 시효가 있습니다. 감찰에 대한 공소 시효가 네. 3년이기 때문에 네. 이게 2023년 5월 17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빨리 감찰 이제 징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는 또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박상용 검사가 만약에 형량 거래를 한 게 맞다면 일선 검사가 이걸 혼자 할 수 있었겠느냐. 부부장 검사 차원에서 가능했겠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 윗선이라면 부장검사도 있고 차장검사도 있고 수원지검장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까지 민주당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신장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딱 지목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보고 가시죠. 박상용 검사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표적 수사는 검사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윗선 수사가 필수입니다. 수원지검 6형사부장 김영남, 차장검사 김영일, 지검장 홍승욱, 검찰총장 이원석,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 이들의 죄과를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이 사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윗선 한동훈 씨 번호표 뽑고 딱 기다리세요. 윗선 한동훈 씨라고 딱 집어 얘기했습니다. 윗선 맞습니까? 만나보죠 뭐. 호소인이 아니라 네. 한동훈 전 대표 직접 그 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오지 어떻게 말라고 하세요? 한대요. 이거 가서도 이런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도움이 안 얘기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근데 신동훈 누구에게 의원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상황을 선거 앞두고 선거 앞에 두고 있잖아요. 판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글쎄요. 몇몇 정치인들에게 자기들 이익으로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시 어쨌든 그 관련 기소에 모든 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다 보시고 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당시 아니 법무부 제가 그 장관이었으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관여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은 그냥 이상한 주장들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걸 이렇게 막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얘기에 왜 그러느냐. 이거 국민의힘과 보수에 도움되는 거다라는 말을 직접 본인이 했습니다. 이걸 보면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일단 이제 사건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데 사건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으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은 부르지 않지만 네. 계속 이제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고 그때는 또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정말로 이 박상현 검사 혼자서 한 사건은 아닐 거고 실제로 본인도 다른 녹취록에 보면 제가 검사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네, 그런 말도 녹취록에도 녹취가 있었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윗선이 있을 거고 이제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나오시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왜 국힘에서 안 부를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받는 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찌 되었건 선거에 나오게 되면 국힘에서 사람 안 낼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같은 지지표를 이제 갈라먹게 네, 되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싫다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국정조사장을 네, 한동훈 맞아요. 전 대표의 선거운동장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제 조작 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둘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움직여주지 않을 거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경선하면서 그 나경원 후보에게 뭐라고 했었냐면 뭐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저에게 요청이 뭐 있었다. 청탁하셨죠. 이래서 막 깜짝 놀라면서 제가요. 네. 혼자서 저를 위해서 했다고 네, 이걸 7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뭔가 어떤 얘기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네, 그때 그런 나경원 것들이 의원 그 공소 취소 요청처럼. 그거는 마치 그야말로 청탁한 것을 그대로 밝혔잖아요. 그냥 네. 생방송으로 밝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국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짧게 얘기해 볼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SNS에 부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네. 뭐 호남과 약간 갈라치기를 하면서 뭐 광주 전남 여기에는 뭐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왜 멈춰 세우느냐? 돈이 아깝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부산에 나오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까? 네.
해석은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나간다 해석은 뜻이 아니라 자유다. 해석은 자유기 때문에 네. 또 대구가 이제 손해 보거나 네. 하면은 또 대구에 관해서 또 방어할 수 있고 우리 단독할 서울 관련돼서도 뻔했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보궐지역이 다 안 나온 거 제가 너무 들었다 놨다 했나요? 부산 출마 결심 구쳐 뭐 이러고 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석은 단독거리를 줄 만한 그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이 아니기 친한 게 때문에 호소인이다. 저는 호소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네. 갈라치기라기보다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네. 왜 부산만 특별법 만들어 줘야 되냐 네.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전재수 네. 후보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갈라치기라기보다는 지역구가 될 수 있는 또 후보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후보지 중에 하나니까 말들도 관리하는 많고. 차원이다. 네. 관리라기보다는 부산이 네. 이게 특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산 얘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수원 수도권 가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어디 출마할지 모르니까 두루두루.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다가 오만수 이화영 부지사가 맨날 다뤘는데. 아니죠.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연호예술 파티 국정감사 증언을 한 이유겠죠. 네. 그 전에는 그 언론이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원래는 그러니까 고발 사건 자체가 쌍방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 맞아요. 이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이제 당선이 되고 2022년 한 12월경까지는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거를 전환사채로 해서 어떻게 돈을 돌려가지고 변호사비를 줬을 것이다.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상당 부분 증거를 찾은 것처럼 수사 보고서까지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2023년 1월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 태국에 도망가 있던 송환.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사건 기록을 봐도 수사 기록을 봐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800만 불 이재명을 위한 북한 800만 불 대납 사건으로 또 바뀌거든요. 1월 말에 1월 24일경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영장을. 근데 그게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장동 위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위례로 2번 청구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사건이 바뀌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변호사비 대납 아니고 이거는 쌍방울의 이제 이재명을 위한 북한 송금이다라는 걸로 2번째 영장을 치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2023년 1월입니다. 정확히 그때부터 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이 나왔던 거는 5개월 후죠. 2023년 이제 6월 뭐 그때인데. 쌍방울 뭐 김성태나 방영초 쌍방울 사람들 그리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은 그 전에 작업이 다 끝났어요. 남은 작업은 이화영이었습니다. 이화영만 딱 설득해서 진술을 얻어내면 완벽하게 이재명을 엮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쌍방울 뭐 김성태 방영철 회장 2명과 안부수 이 3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화영이 유죄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수사를 온당하게 했고 문제 없이 했고 유죄가 나오지 않았냐 이 주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대법원 확정된 이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상용이 저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은 변호인 이화영 측에서 오히려 회유를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내가 사실상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안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니까 이화영이 이재명을 불었다가 그걸 부인하는 취지로 하게 되니까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관된. 만약에 법정 가서 또 뒤집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지금 증거 능력이 없어요. 증거로 못 쓰니까 법정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좀 약속받고 싶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고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된 총 800만 달러잖아요. 북한에 줬다는 게. 근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에서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그 시설 이제 그때 유엔 제재 때문에 직접 못 지어주니까 쌍방울이 돈을 대신 줬다. 돈을 줄 수도 없어요.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죠. 줄 수도 없는데 그 답답한 상황에 쌍방울이 나서서 경기도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줬다는 건데 저는 사실은 그 수사 기록 보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대신 스마트팜 비용을 내줬다고 치면 그게 방북을 위한 비용이 됐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경기도가 뭐 호구입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내가 받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야 네가 약속했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네가 내줘. 그럼 무엇을 위해 했는지가 수사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방북 비용을 뒤에 300만 달러 저 때가 가장 급한 게 300만 달러였냐고 보면
저 때 이제 2019년 7월이나 이때 막 필리핀 같은 데서 대회를 할 때 외화를 대거 밀반출해요. 이 돈을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래갖고 그 나머지 300만 불에 대한 성격 규정을 방북 비용으로. 원래는 스마트팜 비용 자체가 방북 비용이 됐어야 돼요. 제가 검사라면 전 그렇게 수사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에 남은 300만 달러는 왜 줬는지가 지금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김성태가 개인이 돈을 빼달렸다, 해외 밀반출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유화영 입장에서 만약에 정말로 저게 자기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뭘 했고 뭐 한다면 저 당시에 이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각자 얘기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왜 연어까지 먹어? 진술 세미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말이 안 맞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김성태랑 대질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와요. 이제 둘이 말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또 말이 안 맞죠. 한 5월 19일경. 그러니까 연어의 술 파티가 2023년 5월 17일에 있었고 한 2, 3일 뒤에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요청으로 구치소에 접견을 갔더라고요. 접견을 가서 처음 들었대요. 그 연호의 술 파티 자리에서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를 다, 그리고 박상용이 계속 어떤 회유를 했는지를 서민석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마침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구치소를 나서는데 박상용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 왔다고. 예, 전화가 와서 그 녹음 파일을 내일 공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까지 좀 그게 공개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뭐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녹음 파일 1개인데요. 지금 녹음 파일 한 10여 개 있다고 해요. 아, 10개.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공개하라고 뭐 되게 보고 싶겠죠. 자기들은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만 그 패를 다 보여줄 이유는 없겠죠. 자기들도 수사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검찰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어요.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사건에 엮어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석방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사는 선서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선서를 하면 거짓말했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당하다면 왜 피하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이런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